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의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K리그 1과 2, 그 안에서도 지역번호 04 땡을 쓰는 4개 팀을 리뷰하는 축구 공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대전 이제 10라운드예요. 딱 10라운드를 채웠고, 3분의 1 지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리그의 절반은 아직 돌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리그 초반은 이제 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리그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리그 전체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돈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팀을 상대해봤고, 이제 이 팀은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전술을 갖추고 있구나, 라고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10라운드가 도래했고,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순위표를 들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은 아니죠. 저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주민규 선수가 골이 안 터진다 싶으면 계속 한 골 한 골씩 아름아름 넣으면서, 사실 지금 8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득점 2위와는 2골 차이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젠가 그제 확인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득점 선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규 선수가 못 넣어줄 때는 이제 대전에 이제 다른 공격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넣어주면서 대전은 순항 중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규 선수가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제 기억이 맞으면은 한 3라운드 정도 전쯤에 이제 주민규 선수가 이제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역습에서는 조금 어려운 면을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 라운드에서 바로 역습으로 멋있게 골을 넣었고요. 대전은 왜 세트피스 골이 없을까? 연구는 하는 건가? 라고 싶은 이런 얘기를 또 오래전에 했었더니 또 이번에는 세트피스로 그것도 머리로 멋있게 넣었습니다. 말 그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기 선수가. 대전은 이제 그 리그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또 이렇게 살짝씩 또 이제 두꺼운 선수층을 갖고 있다 보니 이렇게 선발 선수들을 살짝씩 변화를 주면서 선수들의 로테이션까지 신경을 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주고 돌리고 있어도 사실은 그 어쩔 수 없는 선수들의 부상은 나오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이 그 자리를 잘 메워주면서 팀 전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전이 이제 창단 이래로 1997년 창단 이래로 이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K리그 1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7년쯤인가요? 박은호 선수가 이제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로 리그 초반을 살짝 놀라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제 기억이 맞으면 4일인가를 리그 1위를 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 최장 기간 K리그 1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K리그 2에서 2014년도에 이제 1위로 승격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거의 리그 초반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큰 위기 없이 1등을 차지했었는데 그건 이제 K리그 2고 이제 좀 더 큰 무대인 K리그 1에서 대전은 현재 9단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3백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김문환 선수를 이제 윙백인 듯 윙인 듯 하면서 이렇게 조금 양쪽에 있는 윙백인 듯 윙인 듯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안톤 선수도 때로는 이제 공격에 가담을 하는 식으로 올라와가지고 관여를 하는 등 좀 변칙적인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사실 윤도영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는데, 윤도영 선수는 이제 그 조금 더 도전적인 역할의 롤을 부여받다 보니 사실은 조금 골이 없어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해외로 나가는데, 얼마 안 남았죠.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해외로 나가기 전에 좀
한 번, 한 골 정도는 좀 터뜨려주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좀 대전 팬들의 마음이겠지만, 정작 이제 제일 초조한 거는 윤도영 선수일지도 모르죠.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어제였죠. 어린이날 기념으로 이제 어린이들이 그린 선수들의 모습을 썼는데, 좀 몇몇은 이제 어린이가 그리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 있죠. 그림을 전공으로 하지 않고, 그림을 업으로 삼지 않고, 그림을 취미로 갖지 않는 일반인들은 보통 한 7살 때쯤에 이제 그 그림체가 거기서 멈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어린이가 그린 것 같아도 사실은 어른이 그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밥신 선수 그린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죠. 그 무이진까지 묘사한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각 선수들도 강윤성 선수는 좀 아니긴 하지만 좀 특색을 잘 뽑아냈고 박규현 선수는 솔직히 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18라운드에서 선정돼 가지고 있는 이 박규현 선수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뭐 경기는 이제 어제 끝났고 안양과의 경기였고, 뭐 경기 자체는 승리는 했습니다만 조금 위험했다 수준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은 지금 12개의 경기를 치렀어요. 뭐 사실은 어제 경기가 11라운드였으니까 11경기여야 맞아야 되는데, 울산이 클럽 월드컵에 출전을 하게 되면서 대전이랑 한 경기를 땡겨서 했죠. 18라운드.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경기 수가 한 경기가 많고 울산은 떠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13경기를 미리 치른 상황이지만 3위면은 사실 나쁜 성적은 아니죠. 전북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4위입니다. 호ეთ 감독이 이제 리그 초반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 뭐 이거 국대 감독으로 썼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위 스플릿의 4위입니다. 광주가 대단하죠. 네, 5위입니다. 상위 스플릿에 안착을 해어 있고 지금 안양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네요. 그런데 포항과 서울은 좀 의외네요. 네, 제주도 그렇고요. 대구는 예, 지난 시즌도 어렵던 이번 시즌도 어렵고, 수원은 이제 지난 시즌 상반기와 이제 그 여름 이적 시장을 거치기 직전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며 지난해는 이제 상위 스플릿에 있었지만 올해는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이 하나밖에 없네요. 김은중 감독이 이끌고 있는 수원FC가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천은 2위. 네, 이게 근데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캡처를 한 사진이라서 아마 11라운드의 정규 라운드 팀별 순위일 겁니다. 아직 저희가 리뷰하지 않은 11라운드의 순위인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오늘 오후 4시 반에 시작한 충북 청주와 수원 삼성의 경기였습니다. 이름 네임밸류만 놓고 봤을 때는 수원 삼성이 이제 좋은 팀이고 좋은 스코어로 청주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원 삼성이 무슨 일인지 전반전 내내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페드로 선수의 골을 시작으로 적절하게 잊혀질 때 한 번쯤 골 한 골씩 넣어주면서 3대 1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전반전은 그렇게 마쳤어요. 뭐 페드로 선수, 이창훈 선수, 가브리엘 선수 뭐 가릴 거 없이 아주 그 골 장면 하나하나가 나유 괜찮네. 이게 청주의 힘이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좋은 장면이 연출되었었는데, 후반전 들어서 이제 정신을 차린 수원이 두 골을 따라붙으면서 3대 3으로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어, 충북 청주의 홈 개막전이었고, 이게 오랜만에 홈 개막전인데다가 이제 따뜻한 날에 펼쳐지는 경기이다 보니까 꽉 찼어요. 진짜 그 청주 종합 경기장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 종합 경기장의
맞네요. 청주종합경기장의 4면이 꽉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 청주의 성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요즘에 이제 성적이 괜찮아서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청주에서 이제 그 뭐니 야구가 열리지 않는 시즌을 틈타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굉장합니다. 네, 굉장했어요. 그게 수원의 팬들도 상당히 그 열성적이기로도 유명한데 경기장을 딱 봐도 누구의 홈인지 딱 알 수 있을 만큼의 그 홈 경기 특유의 그 분위기와 그 이제 수선을 마친 잔디까지 뭐 아주 인상적인 경기였고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3대3만큼 재밌는 게 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반에 3대1로 앞서다가 이제 3대3으로 쫓아가는 상태에서 끝났는데 청주의 팬분들이었으면 조금 아쉬웠을지도 모르는 스코어기는 하지만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재밌었다. 하지만 이제 청주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하나가 더 있다면은 수비의 안정성은 둘째치고 교체할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입니다. 청주의 그 뎁스 그 선수들의 그 선수층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교체를 못했어요. 두 명의 선수 정도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 세 명 선수를 교체를 못했습니다. 서재원 선수와 이승환 선수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U22에 대한 제한이 없었을 거거든요. 5장을 쓴다면 다 쓸 수도 있을 수준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쉽게도 경기를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김병호 선수가 교체됐었고 한 명이 누군지 이지승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청주의 교체 카드가 그렇게 없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윤석영 선수가 나오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수원을 맞서서 전반전에 3골을 몰아넣고 후반전에 또 나름 대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잠그지 않고 경기를 한 모습이었던 걸로 보였는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전의 공격은 전반전만큼 좀 원활해 보이지는 않기도 했어요. 이제 수원에서 정신을 차린 거죠, 사실은. 페드로 선수의 첫 번째 골도 사실은 수원의 수비진의 실수에서 나온 골이었기 때문에 그 골을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서 이렇게 약간 그로기 상태에 빠진 것 같은 수원의 수비들을 파헤치면서 두 골을 연달아 넣은 거기 때문에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수원은 이제 라커룸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혼났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정신을 차리고 경기를 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 두 골을 내리넣게 되면서 3대3으로 비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원도 역시 뭐 막간이 볼 팀은 아니죠. 다음 홈 경기도 부산과의 경기이고 11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경기가 있는데 오늘 부산과 아산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산이 좀 굉장히 고전을 했어요. 다음은 이제 누가 뭐래도 지금 축구공사에서 다루고 있는 4개 팀 중에 가장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천안 CTFC의 경기가 진짜 방금 전에 끝났죠. 거의 9시 5분쯤에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분인가 10분인가에. 아니죠. 9시쯤에 아니, 9시 5분쯤에 끝났을 겁니다. 문제는 뭔가, 심지어 화성은 올해 K리그2에 처음 참가한 팀인데, 화성에게도 2대1로 패배를 했다. 이거는 좀 크거든요. 전체적으로 천안의 문제점은 이제 조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화는 공격과 미드필더, 수비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이제 포지션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포지션이 전부 제각각으로 놉니다. 이게 처음에는 천안의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미드필더를 생략한 것 같은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수가 공격적으로 상대 수비진과 경쟁을 하면서 이겨내면서 기회를 만드는
그런 게 이제 스타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 수비 코치와 공격 코치, 미드필더 코치 이렇게 뭐 세 분이 있는데 셋 다 되게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화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거는 당연히 감독이 해야 하는 일이고 감독이 이것들을 부드럽게 풀어내야 되는데 수비진에서는 최대한 공을 앞으로 걷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대한 자신의 수유를 확실히 만들어 놓고 미드필더 쪽으로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공을 급하게 걷어내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미드필더도 수비수가 이제 어렵게 건네준 공을 잘 받았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수비와 미드필더의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는 너무 좁고 그러면 이제 공격에 나가 있는 선수들은 이미 달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상대편 진영에서 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상대편의 압박이 또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미드필더진은 다시 공을 걷어내겠죠. 어디로? 우리 팀 공격수한테로 걷어낸다는 표현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걷어내다 보면은 공격도 단조로워지고 선수만 막으면 되고 그리고 공격진도 사실 그 경합 상황에서 수비수를 이겨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공격이 되겠죠. 그러면 좋다. 지공 상황에서는 어떠냐? 지공 상황에서도 공격진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거의 서서 공을 기다립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이게 움직여주면서 공을 그 공간을 찾아야 되고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정말 안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공 상황에서 미드필더가 이렇게 공격진과 바싹 붙어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패스를 하면서 상대방의 공격 진영으로 이제 서서히 넘어오면서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천안의 수비는 발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오질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드필더와 수비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지고 상대의 역습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게 전반 후반 가리지 않고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격은 공격대로 힘을 쏟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고, 수비는 수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대팀의 역습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미드필더는 이 간격을 제대로 조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다가 기운을 잃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이게 천안 시티 FC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툰가라 선수가 작년에는 미드필더 지역 가까이까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부터 공격 지역까지 볼을 운송하는 역할을 자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툰가라 선수가 거의 공격 지역에 박혀 있고 툰가라 선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활동량과 빠른 발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지훈 선수도 그나마 지금 전술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고 명준재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요. 구정욱 선수는 오늘 골을 넣은 것으로 알 수 있지만 미드필더진이 그렇게 형편없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천안의 몇면을 보면은 다 한가닥 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비진, 미드필더진, 공격진의 조화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안 CTFC의 성적이 굉장히 처참한 거고 요즘 수비진이 좀 계속해서 변화를 겪고 있는 거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좀 발빠른 수비진으로 좀 어떻게든 교체를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진웅 선수, 뭐 물론 U22 선수가 수비 쪽에 한두 명 정도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긴 하지만 이상명 선수나 최진웅 선수가 이제 등번호로만 봤을 때는 수비와 미드필더 지역에서 지켜주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들이 이러한 간극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많이 뛰어주는 역할을 부여받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밸런스와 조화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이게 왠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김중현 감독의 장악력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내부의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김중현 감독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6연패인가 7연패 중인데 지금 천안 CTFC의 팬분들은 오늘 선제골이 나오자 굉장히 기뻐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화성에게 졌습니다. 굉장히 침체가 돼 있을 거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반전을 시킬지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여름 이적 시장까지 버티기에도 너무 좀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리고 그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제인지는 뭐 물론 저도 잘 모르죠. 오늘 화성과의 어웨이 경기가 끝났고 다음 주는 또 이제 수원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수원은 오늘 충남 아산, 아니, 충북 정주와 경기가 있었고,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천안 CTFC가 과연 수원을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요리를 당할지 좀 지켜봐야 할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천안의 승리를 생각하기는 힘들고, 수원과 어떻게 싸우느냐,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들의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올해 천안 CTFC는요. 올, 네, 부산과의 경기에서 아산은 또 2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스타팅 라인업을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기 좀 그렇죠. 이제 어른 중에서 한 명도 어린이가 아니었던 사람은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게 잘 어울리는 실제 선수들의 어릴 적 시절 사진을 들고 왔네요. 이제는 뭐, 그, 어릴 적 사진이 흑백 사진이 아닌 게 당연한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컬러 사진으로 들고 왔는데, 글쎄요. 솔직히 저는 김종민 선수만 좀 알아보고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잘 모르겠네요. 네. 신송원 선수도 약간 눈매가 비슷하긴 하지만 뭐 그냥 딱 보면은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잘 좀 이렇게 쉽게 연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인원 선수는 어릴 적에 눈이 굉장히 컸네요. 부산이 이제 그 굉장히 큰 외인 선수가 한 명 있었고 그 선수 덕분에 좀 약간 수비의 아산이 좀 신경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가 열리면서 좀 이 실점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부산의 그 남미 출신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외국인 선수에게 조금 아산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 중앙에서 이제 손준호 선수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 두 명의 선수의 활동량도 엄청났고 개인 기량도 엄청났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산이 힘든 경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경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그 부상으로 강민규 선수가 빠져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정마호 선수가 없는 거 정도의 차이가 있었겠죠. 어, 아산의 선발로 출전한 김종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그 그러니까 김종민 선수가 플레이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 지금의 아산이랑은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민, 한기원 선수 이 두 선수가 전부 공격적인 스타일이고 또 이러한 스타일이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해결을 해야 하는 스타일의 선수 둘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중간에서 좀 절충을 해주는 혹은 이 선수들이 좀 더 번뜩일 수 있게 연계를 잘 해주는 선수가 강민규 선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강민규 선수의 부재가 조금 느껴지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강민규 선수가 부상으로 나올 때도 사실 좀 일찍 나왔었긴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팀이 그 부산보다는 약했었기 때문에 그 충남 아산에 풀파워를 낼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오늘 많이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사키 선수를 좀 중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미사키 선수가 나온다면 데니슨 선수도 나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미사키 선수가 이제 중간에서 좀 재치 있게 풀어주는 역할을 좀 자주,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풀어주는 역할을 좀 자주 해줄 것 같고, 데니슨 선수는 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한겨원 선수와 김종민 선수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선수이고, 한겨원 선수는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선수인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데니슨 선수, 한겨원 선수, 김종민 선수, 쓰리톱에 미사키 선수가 뒤를 받쳐주는 게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김종민 선수의 연계가 아주 형편없고 막 못 쓸 정도다 이럴 수준은 아니지만 그 강민규 선수가 워낙 이제 팀에 있었던 기간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 김종민 선수에 비해서는 그 같은 팀 선수에 대한 이해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센스 있는 모습을 가끔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종민 선수보다는 조금 더 연계 쪽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한겨원 선수는 이제 좀 연계보다는 이제 개인 기량으로 좀 풀어가는 모습을 좀 자주 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은 경기 두 개를 동시에 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연계가 아쉬워서 그 부산의 그 6탄 방어에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 부산과의 일요일 경기가 끝나고 다음 주 토요일 인천과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인천은 윤정환 감독을 영입한 이래로 뭐 승승장구하고 있죠. 아산에게도 좀 버거운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경남인데, 경남은 또 어웨이인데다가 경남도 뭐 만만치 않죠. 네. 지금 솔직히 축구공사에서 다루는 이제 그 K리그2를 뛰고 있는 세 개 팀은 솔직히 약팀으로 분류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뭐 K리그 1에서 대전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네, 그 쉽지 않아요. 지금 그 세 개 팀이 전부 다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늦은 시간에 축구공사를 진행해서 그런지 뭐 그 시청자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사실은 이게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이게 게릴라식으로 하고 있고 방송 시간도 굉장히 짧거든요. 이게 정규 TV 시간에 30분짜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고 해도 시청률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퀄리티인 것도 있고 또 짧잖아요. 되게 4개 팀이나 다루고 있지만 깊숙하게 다루지도 않고 네, 그렇다 보니 사실은 0명이 뜨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게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K리그2에서 인천, 서울, 전남, 수원이 4강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부산, 오늘 상대도 부산도 4강이라고 볼 수 있죠. 득실차가 아니라 득점으로 지금 4, 5위가 나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성남은 작년과 다르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랜드가 서울 이랜드니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3위였죠. 그런데 오늘 이번 연도에는 한 칸 올라서 하고 있고 뭐 축구공사에 있는 세 개 팀이 이랜드를 만나본 결과도 굉장히 강팀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강력하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굉장히 의외로 경남과 안산, 김포가 하위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좀 센 느낌이었는데 그렇진 않았어요. 부천이 오히려 좀 개인적으로 좀 약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부천은 오히려 7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충북 청주가 8위, 아산이 9위, 천안이 14위로 꼴찌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좀 분발을 해야겠죠.
충북 작년에도 시즌 초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8위, 9위는 아니었거든요. 6위, 7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을 봤을 때는 충남 아산이 굉장히 부진하죠. 근데 그 최근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그 분위기만 좋았지 사실상 승점을 쌓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충북 청주는 맨날 진 것 같은데 득점은 어느새 14득점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를 막하고 있고 천안은 뭐 K리그2의 유일한 상남자의 팀입니다. 이기거나 아니면 지거나. 근데 너무 많이 졌다. 한 번 이기고 9번을 졌습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이 천안의 그 조화로운 팀, 원팀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길 바라면서 오늘 축구공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이 아무도 없지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